여자를 리모델링하라. 과연 인생 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그녀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30, 40대 리모델링은 30, 40대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30, 40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돈이 제일 많이 들죠? 30, 40대 왜? 뭐 때문에 돈이 들어요? 아이들. 그렇지. 아우, 직업을 열어놓고 산다고 그래. 직업을 열어놓고. 애들이 돈을 와서 다 뺏어가는 거지. 한 달에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30대, 40대 때는 인생을 뭘 해야 된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돼. 근데 이 중간 점검을 할 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전혀 다른 중간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죠?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취업주부들은 어떤 중간 점검을 하나?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는데 애가 어때요? 문제가 되지? 다 문제 돼요. 애가 공부 잘 못할걸? 근데 그 공부 못하는 게 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매일같이 취업주부들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집에 있었으면 이렇게 학원도 잘 알아서 보내주고 막 이랬으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공부하는 태도를 꽉 잡아줬었으면 했을 텐데 웃기지 마. 있다고 태도 잡는 거 아니야. 자기 태도도 관리가 안 되는 여자가 많아요, 사실은. 응? 엄마라고 다 엄마 역할을 직업으로 하는지 알아요? 아니야. 들랑달랑 얼마나 들쑥날쑥거리는데. 너 선생님 오신다 그랬지? 하고 있어. 엄마는 나갔다 올게, 엄마. 자꾸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 집에 있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나갔다 와. 그래서 사실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자, 봐요. 많은 엄마들이 공부 때문에, 애들 공부 때문에 엄청 걱정을 하고 애들이 잘못될까봐 무지하게 걱정하거든요. 근데 신경 쓰지 말아요. 기왕에 일을 하기로 해서 10년, 15년 일을 했으면 쭉 밀고 나가서 45세 이상까지, 50까지는 일을 해야 그 결실이 있지. 중간에 돌아오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된다. 다 애들도 지 팔자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게 지 팔자라고 내비두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들이 일하는 엄마가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뭐가 이렇게 미안해? 출근하는 게 미안해? 돈 버는 게 미안해? 출장 가는 게 미안해? 그렇게 미안하면 집에 있지 왜 나가냐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계속 미안한 엄마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생활하세요. 아이들 앞에서. 그럼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당당한 엄마의 생활에 맞게 지네들이 알아서 같이 자기네들도 생활하는 법을 알면서 커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되지. 괜히 미안하고 항상 마음 아프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마음이 쫄아붙어서 마음이 약한 애들로 크게 된다. 그래서 정말 애들도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김미경 밑에서 태어난 것도 지들 팔자지? 응? 그러면 김미경 밑에서 지네가 배울 게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엄마에 비해서. 그걸 충분히 가르쳐주고 당당하게 키우면 그 안에서 뭐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미안해서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요즘에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죠. 전업주부건 취업주부건 내가 나갈 길을 택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울해하지 말고 울지 말고 당당하게 그 길을 신나게 밀고 나가라고요. 또 전업주부들은 뭐라 그래야 돼? 얘 일하는 엄마 친구들 많은데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돈 벌어야 몇백 되지도 않고 엄마처럼 니네랑 집에서 대화하고 사는 여자가 훨씬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우겨. 아니래도 우기고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 뭐 직장 다니는 엄마 애들이 더 잘 된다더라. 이렇게 우겨. 상관없어요. 원래 저 좀 따라서 애들은 우긴 대로 큰다. 왜냐? 다른 엄마 말보다 지 엄마 말을 제일 많이 믿기 때문에 엄마가 우기는 대로 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 문화다 생각하고 자신 있게 그냥 우겨서 키우라고요. 자, 전업주부들은 또 하나 리모델링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살다가 보면 30, 40대 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면서 인생에 엄청난 불행이 한 번 올 때가 있어요. 불황이 한 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불황이 와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30, 40대에 남자들이 어때요? 자영업을 하다가 홀라당 망할 수도 있지. 치킨집 하다 홀라당 망했어. 그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아니면 그 직장이 없어졌어. 어쨌든 남편이 그래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뭐 아플 수도 있어. 그죠? 이런 식으로 남편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 일을 누가 받아서 해야 돼요? 누가 받아서 해야 돼요? 여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해야 되는데 여자가 이러는 거 하고 저는요, 뭐 나가서 한 번 돈도 벌어본 적도 없고요. 남한테 내가 무슨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너무 번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30, 40대 여자가 다 큰 성인이 돈 못 버는 게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럼 애들이 나가 벌어요?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엄청난
불황을 처리하는 여자로 살 것인가? 중요한 거. 불황을 불행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때가 30, 40대에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각 가정마다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고 내 인생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걸 인생을 헤쳐나가라고 얼마나 내가 얘기를 자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쓴 책들은 대부분 다 여자들이 기운내라. 어떠한 불황 앞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마라. 여자가 강해야 집안이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데 남자들이 이용한대잖아 그걸. 그래서 부인이 우울하거나 이렇게 돈을 안 벌려고 그러면 내 책을 사다 갖다 준대 이렇게. 그래갖고 아주 남자들도 요새 아유 남자들이 영악한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의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중간에 남편이 뭔가 인생의 불황을 겪어서 내가 돈을 벌러 나가면 이거 혹시 팔자 센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한다. 그래서 우울해. 여러분 돈 버는 게 신나는 일이지 왜 팔자 세고 우울한 일이에요? 여자들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남편 하나,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우리 되게 허술한 사람끼리 만난 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이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역경을 만나요. 그럼 남녀 가리지 않고 남편 여자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야 된다고 이게.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는 이래서 못하네 당신은 이래서 못하네 나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집이 무슨 수로 60년을 견뎌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지. 강한 엄마만이 세상을 끌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 40대 때 만약에 우리 가정에 불황의 요소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걸 절대로 불행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해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셔갖고 집안을 그때 다시 한번 오히려 꺼져가던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가 분명히 돼야 돼요. 한 가지 30, 40대 경제적인 거 말고 또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좀 따라해서 육아. 애는 같이 기르자. 같이 기르자. 어떻게 같이 기르세요 요새? 유준상 씨랑? 네. 저희 집은 집에 와서 같이 착한 많이 남편이네. 도와줘요. 예. 많이 도와주고. 주방일은 못 해줘도 애는 같이. 애는 같이 예. 보고. 그 여러분은 뭐가 좋아요? 주방일 도와주는 게 좋아? 애 도와주는 게 좋아? 왜냐 애가 더 힘드니까. 원래 우리가 애 길러보면은 아이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다 알거든요. 근데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여자 혼자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봐요. 떡도 한 손으로 빚는 게 예쁘게 나와요? 두 손으로 빚는 게 예쁘게 나와요? 두 손. 두 손으로 빚는 게 예쁘게 나오지. 한 손으로 빚으면 꼭 이렇게 못생기게 돼요. 그래서 육아를 누구랑 해야 돼요? 남편이랑 부인이랑 같이 해야지 훨씬 더 괜찮은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육아에 신경 안 쓰죠.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도와준다고 생각해. 도와주면서 다 또 큰 소리 치죠.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도와주면서 야 나는 많이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러잖아, 그죠?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랑 비교해. 자기보다 잘한 사람들은 원래 안 가르쳐 주잖아, 그죠? 야, 내 친구들은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 집에 가서 야, 나 정도면 야, 이 놀이터 데려나가고 야, 얘 이유식 먹여주고 누가 이런 거 하냐? 자기 정도면 엄청 도와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요? 물건이야 애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 낳았으면 길러야 아버지지. 안 길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냐고. 이런 기초적인 걸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도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도 안 해도 되는지 알거든. 근데 중요한 거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해서 가르친 애랑 그렇지 않은 애랑 나중에 경쟁력의 차이가 무척 많이 난다. 그리고 요새는 낳자마자 육아에 참여하는 아버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나중에 차이 난다. 왜? 우리 때만 해도 다 참여하지 않아서 큰일 안 났어요. 근데 요새는 참여하는 집은 훨씬 더 아이를 제대로 잘 길러요. 남자들 좀 생각 좀 하세요. 우리는 애 길러봤어? 우리 원래 육아나이라는 게 있어요. 저 좀 따라해 주세요. 육아나이. 육아나이.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가 있고요. 육아나이가 있어요. 육아나이가 뭐냐 하면은 결혼해서 처음 애 낳은 여자들은 육아나이가 0살이야. 그러다가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애가 1살이 되면 나도 육아나이가 1살이야. 그죠? 원래 태교하면서 육아나이 먹기 시작해요. 애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서 알잖아.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걔도 1살, 나도 1살이에요. 그래서 1살짜리끼리 같이 있는 거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엄마들 어때요? 애 잘 못 길러, 막 안을 줄도 모르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안을 줄도 모르고 쩔쩔매져 진짜 막 안을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막 애 똑 떨어뜨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 나한테만 울어 막 내가 하도 불편하게 알아서 엄마인데도 목욕도 시킬 줄 모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2살 되면 엄마도 육아 나이가 2살 되지. 애가 3살 되면 엄마도 육아 나이가 몇 살이 돼? 3살이 돼. 그렇게 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애가 15살 되면 엄마도 15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나이를 착실히 먹은 엄마와 아들은 엄마와 딸은 대화가 잘 돼. 근데 아버지들은 육아 나이가 몇 살이야? 0살. 빵살이에요? 아빠들은 육아 나이가 대부분 5살에서 정지한 사람이 많아. 5살까지는 하거든 좀. 그래서 5살까지 애들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야? 밥 먹었죠? 어휴, 그랬냐? 어이구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걸 하잖아요. 그 이상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5살에서 아버지는 딱 멈추고 애들은 어떡합니까? 애들은 15살까지 큰 거야. 그러면 사춘기 15살이랑 아버지 5살짜리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 좀 보세요. 어떻게 하나. 15살짜리 사춘기 남자애는요 원래 되게 폭력적이에요. 여기 사춘기에 길러보신 분 있어요? 엄청 폭력적이에요. 15살짜리가 되면 애들이. 왜냐? 태어나서 15살이 되면은요 인생에 처음 하는 질문 자기한테 하게 돼 있어요. 꼭 거쳐야 되는 질문. 나는 왜 태어났나? 과연 대학을 가야 되나? 나는 무엇으로 사나? 15살까지 소파에서 뛰다가 소파에 앉는 순간부터 생각하기 시작해 이놈은. 갑자기 점잖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15살 때 나는 왜 태어났나? 내가 과연 이 집에 사는 게 옳은가? 그러다가 가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 해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했어요? 사춘기 때 다 겪었잖아. 근데 사춘기 때 그 생각 꼭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눈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는 중이라고. 지금 걔가 육체적으로는 부모가 태어나게 했지만 정신적으로 지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15살 때 안 하면 40살에 하는 남자 혹시 못 봤어요? 이상해. 큰일 나. 원래 왜 태어났냐는 지네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결혼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는 게 왜 태어났냐고. 심각한 거예요. 원래 그때 겪어야 돼요. 사춘기를 격하게 겪을수록 애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걸 알지. 왜? 같이 육아 나이를 먹어서 우리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아 그랬어 우리 아들 그랬구나. 그러면서도 막 우울하면은 그래 이렇게 잠시 떨어져 있고. 엄마는 알아 그걸. 느낌으로 알아. 근데 아버지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지. 15살짜리는 원래 폼도 세져갖고 말도 짧게 하거든. 그래서 시험 잘 봤냐? 안 나왔는데요. 딴 애들 뭐래? 좀 쉽게 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 물어봤거든요. 아버지가 애한테 묻는다는 게 겨우 너 컴퓨터 또 오래 했냐? 안 켰거든요. 너 아버지한테 너 말하는 태도가 도대체 왜 그래? 그럼.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식이 진짜 너 아버지 무시하냐?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 지금 무시하잖아. 그냥 말하는 건데요. 자식이 막 그러면서 여기 등대한테 한 대 딱 때렸어. 말로 하시죠. 너 죽을래?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아들의 사춘기를 폭력으로 대하는지 알아요? 왜? 자기가 말할 줄 몰라서. 5살짜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아들은 15살인데 아들은 고행하는 수도승 같은데 아버지가 5살이요. 밥 먹었냐? 컴퓨터 껐냐? 이거만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되냐고. 대화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육아 나이를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집안 문화에.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눈 딸일수록 어때요?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눈 아들일수록 어때요? 더 부드러워진대요. 육아 나이를 아버지를 꼭 먹게 하세요. 근데 그 육아 나이는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경험으로 먹는 거예요. 이 딸 7살 때 자전거 뒤에서 막 자전거 잡아주다가 애가 어느 날 막 있잖아요. 3발 자전거, 4발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바퀴를 탁 뛰는 순간 애가 2발로 쫙 나가는 걸 보고 막 야호 박수를 칠 때 육아 나이가 1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안 있으면 죽어도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남편 육아 나이가 지금 별로 얼마 안 되는 사람 여기 많죠.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랑 저 따라서 해보세요. 싸우자. 여러분 그런 걸 가장 정의로운 싸움이라 그래야. 여러분 남편이랑 자기가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러고 60년 못 살아요. 사랑하다 일찍 죽어. 어떤지 아세요? 큰일 나. 어떻게 맨날 사랑만 해요? 사랑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은 싸우기도 해야 돼요. 왜냐? 부부는 뭐라 그랬어요? 부모니까.
가르치다 보면 싸우게 되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30, 40대를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면서 나가야지 더 틀이 딱 잡혀진 건강한 부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0, 40대 넘어가겠습니다.